시간이 멈춘 듯한 건물과 거리. 둘러보는 곳마다 전통의 품격이 넘치는 도시. 적지 않은 외지인들은 교토를 그저 옛 향기가 넘치는 박물관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산업의 도시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日本で最初の、商業用発電所というのも京都でできましてね、市電も京都が最初ですね。で新しいものが割と好きな街で、すごく保守的な、イメージもあるんですけども、保守的でもあるんですけども、新しいことも好きな受け入れる街ですね。でそういった新しいことへの挑戦の連続の結果、そういう今残ってる企業ができてきてる。 뿐만 아니라 교토는 교세라, 닌텐도, 일본 전산 등 오늘날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기업들의 본거지이기도 하지요. 놀라운 것은 교토가 나온 첨단 기업들 대부분이 작은 노포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で村田製作所はもともとその仏壇仏具の職人さんだった人が立ち上げた会社で、任天堂はトランプとか花札を作ってたいわゆる遊び関連の会社。伝統工芸からその技術を基礎にして新しい産業に、脱皮している会社もいくつかあるんですね。金箔から電子部品に変わったとか、金糸銀糸って言って金で作った糸とか銀で作った糸、着物に使うんですけど、それから、こう LCD の配線基板を作った会社だとか、そういった、実は新産業のこう苗床にもなっている企業があります。 물론 노포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으로 발전한 경우나 여전히 소규모를 유지하는 경우나 교토에 뿌리를 둔 노포들은 대개 비슷한 경영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토의 도장 가게 타마루 힌보텐. 5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타마루 타쿠 사장은 도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やっぱ一人前になるっていうことで、その自分本人としてその一人の人間として、大事な契約とかの時に使うハンコになってきますので、そこには当然責任というものが伴ってくると思うので、その責任を持つというところをこう物質化したものっていうのがハンコなのかなと思います。 한 사람의 책임감을 표현하는 도장. 그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 자리에 앉아서 도장을 파게 된 것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ちょっと決断する時がありまして、でその時に一番想像したのが、もし私がつかなければ、この店は、男が私しかちょっといないので、潰れると。でやっぱりそこで出した答えがやっぱりさらに後世に続けていきたいという気持ちの方が勝ったので、戻ってきたっていう形ですね。でそれが一番大きな理由なんですけど、もう一つは、こういうスタンプ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がもうすごく大きいです。 그가 말하는 스탬프란 타마루 인보텐의 최고 히트 상품인 우후후 스탬프입니다.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 그림들은 모두 사장인 타마루 씨가 직접 그린 겁니다. ハンコ最終的に押す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たデザインでこれは作ってますね。ここまで結構細かいのがきちっと出るハンコスタンプ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少ないと思います。でこういうハンコを組み合わせて一つの絵を作っていく、情景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特徴になってますね。いろんな色を使うと結構綺麗ですし、季節感が出たりとか。 同じ忍者にしても 3回折ったら歩くスピード感が出ますしね、押し方でいろいろ楽しめます。 빈 종이에 찍기만 해도 멋진 엽서가 완성됩니다. 캐릭터도 다양하고 톡톡 튀는 대사도 재밌어서 일본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타마루 사장에게 우후후 스탬프는 가게 매상을 책임지는 전략 상품인 동시에 자신이 가업을 이어가도 좋겠다는 확신을 준 제품이기도 합니다.
で3代目の時に要は他社がいっぱい出てくるということは価格が落ちていくという話になってくるので、そこで要は価格競争になってしまって苦しい経営状態になったという話は聞いています。おそらく3代目の時苦し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で、4代目の時に、このスタンプというものに転用させたわけですね。こういう技術をこうやって転用したらそれはなかった、その当時なかったので、スタンプっても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こういうハンコ屋が作ったスタンプ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なかったんです。 우후후 스탬프는 위기를 도전으로 극복한 타마루 인보텐만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타마루 사장은 그 스토리를 자신이 이어갈 경영 철학이라 믿습니다. 当然続いていくためには変化、時代に合わせた変化というのがものすごく大切になってきます。でその部分に関して、一応つなごうとしていた、変化に対応しようとしてきたっていうのがその先代の代で、4代目の時にそういったことをやっていたので、そこの影響も大きい。 우후후 스탬프는 분명 새로운 도전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노포가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本業というのを大事にしないところは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いですね。軸をしっかり持ってきた本業という軸があって、その中で少しずつ新しいことに挑戦していくっていう、中心的な核といいますか、本業だと思うんですけど、あんまりそこから全然ずれてしまってうまくいくっていうケースは少ないですね。 본업에 충실한 새로운 도전은 단순한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후 스탬프는 한 시대를 극복하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디지털과 글로벌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이어갈 새로운 전통, 그것이 본업에 충실한 도전의 결과입니다. 伝統と伝承の違い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伝承っていうのは技術をこうつないでいく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で伝統っていうのは、その技術を背景として、それがコアな技術だとした場合に、それをこういろんなものに展開していって、それが伝統になっていく。要は形は変えていくけれども、コアになっている技術っていうのは伝承していくっていう、私はそう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ので、この技術を学ぶということは伝承していくことだと思ってますけれども、今後私がや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ことは伝統を作っていくってことだと思ってるんですね。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전략가기도 한 그는 히든 챔피언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Die zwei und eine Sekretärin. Ein Thema von mir sind die Hidden Champions. Was sind Hidden Champions? Mittelständische Weltmarktführer, die folgenden Kriterien genügen müssen. Erstens, sie müssen zu den Top 3 in der Welt, die in ihrem Markt gehören oder die Nummer 1 auf ihrem Kontinent sein. Zweitens, Umsatz weniger als 5 Milliarden Euro oder Dollar haben. Und drittens, im Publikum wenig bekannt sein. In Deutschland gibt es etwa 1300 und in der Welt habe ich insgesamt 3000 identifiziert. Also Deutschland ist das Land mit den meisten Hidden Champions. Etwa 40% aller Hidden Champions kommen aus Deutschland. 헤르만 교수는 특히 독일 경제를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 강한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Die Hidden Champions sind die Speerspitze der deutschen Wirtschaft. Sie sind extrem wichtig aus zwei Gründen. Einmal tragen sie einen Großteil zum Export der deutschen Wirtschaft bei und zweitens sind sie technologisch führend in ihren Märkten. 독일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대부분 수백 년 동안 가업을 이어온 수공업 노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독일의 GDP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바이에른 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Genau, also wir haben hier 80.000 Handwerksbetriebe
in München und Oberbayern. Und dann sind es 300.000 Beschäftigte, die wir vertreten in diesen 80.000 Betrieben, was ein ganz, ganz großer Anteil der bayerischen Wirtschaft ist. Und gerade auch in München ist das Handwerk sehr, sehr stark vertreten. 독일 바이에른주의 남동쪽 끝. 알프스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베르히테스가덴. 인구 8,000명이 채 안 되는 이 작은 도시에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죽바지 명가가 있습니다. Also wir sind schon ein altes Geschäft. Es ist gegründet in 1888, also gut 130 Jahre alt. Und Gründer war ein Herr Schweser und der hat sich guten Namen gemacht, hat für Kaiserin Sissi von Österreich hat er Reithose gemacht und für Ludwig II. Auch. Und dann immer Reithosen bekommen und Geschäft ist gut gegangen. 독일어로 레더호제라 부르는 이 가죽바지는 바이에른 지역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까지 알프스 접경 지역의 남성용 전통 의상입니다. Bei uns ist ohne Lederhosen geht nicht. Also es gibt fast keinen Einheimischen, der keine Lederhose hat. Nur Männer, also von Männern. Gell? Und zieht man an zum Kirchengehen, dann Volksfest, Trachtenumzüge, sonntags, unter der Woche zum Arbeiten, zum Radfahren, jeden Tag geht nicht kaputt. Lederhose hebt gute 100, 120 Jahre, wird dann von Opa weitergegeben an Sohn und Kind und da muss man wieder richten. 130년을 입을 수 있는 바지라니. 레더 호제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던지는 농담인가도 싶었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Ist 120 Jahre alt. 120. Geht eine Stickerei kaputt. Ist 120 Jahre alt und müssen wir jetzt wieder richten. Jetzt neue Bänder. Und Kunde gebracht, ist kaputt. Also hinten haben wir da gerichtet und da. Und jetzt hat Enkelhose an. Ne? Gehört nicht mehr. Ist vom Kunden und hat gebraucht zum Reparieren. Ist 120 Jahre alt und ist von unserem Haus. Und den müssen wir jetzt reparieren und jetzt hat es dann die dritte Generation an. Okay. Da haben wir dann so das ist sehr alt. Jetzt haben sie Stickvorlagen, was für verschiedene Muster das gegeben hat. Gell? Ja, so 120 Jahre alt sind sie. Das ganz weiches Leder ist Hirschleder und natürlich gegerbt, ist mit Fischfett gegerbt. Mit Blauholz gefärbt und mit reiner Seide aus Ägypten handbestickt. Das ist noch von meinem Vater ein Maßbuch, da steht dann Auftrag und Name und was er will. Also so von den 70er Jahren ist das. Heute haben wir Maßzettel. Also eine Bestellkarte, dann einer das bestellt aus Hamburg. 스탄 가징어는 철저히 수작업으로 바지를 제작합니다. 바지 한 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30시간. 그나마 현재 약 1년 반 정도의 작업량이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탄 가징어는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작업량을 늘리거나 사세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Ich glaube, Qualität muss stimmen. Qualität und Freundlichkeit. Und man muss vielleicht ein bisschen mit der Zeit oft gehen. Mal was Neues machen. Nicht immer sagen, haben wir immer so. Wir haben jetzt auch so Handytaschen gemacht oder so iPad-Taschen, Lederhose fürs iPad. Aber Hauptgeschäft ist Lederhosen. Und da machen wir Sofakissen oder was einer will, aber ich glaube, man muss immer ein bisschen schauen, was will der Kunde. Und wichtig ist, dass man den Kunden das verkauft, was er will und nicht, dass der Kunde kaufen muss, was ich meine. Ich glaube, das ist ganz wichtig. 그의 확고한 철학은 튼튼한 가죽 바지처럼 아들에게도 물려줄 예정입니다. Ich möchte mal, wenn Sohn gut ist, bekommt er die Firma und in die Rente werde ich nie gehen, weil ich gerne arbeiten tue und dann gebe ich Verantwortung an Sohn und ich arbeite gratis mit
will ich dann kein Geld nicht mehr haben. Ich arbeite einfach mit. Aber mir gefällt mein Beruf. Vorstand. Okay, so. Und so 30, 아버지가 만든 바지를 아들이 수선하고 할아버지가 입던 바지를 손자가 물려서 입으며 재단사도 손님도 대를 이어갑니다. 알프스의 전경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죽바지 이야기. 과연 이런 이야기가 인천에도 실현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그의 앞에 서면 패션 모델처럼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니다. 이런 연세에 따라서 참작을 하지만 요새 아주 뉴 스타일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유행천을 어느 정도 참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허리 라인이라든지 조거리 길, 바지통 이런 거 다 젊은 분들에 가깝게 지금 뭐 그냥 멋있잖아요. 아주 허리 라인도 그냥 딱 떨어지고 그치? 네? 62년 경력의 양복 명장 김진성 사장. 8손이 넘었지만 아직 그의 눈썰미와 손끝은 오차가 없습니다. 저는 바지만 이거 몇 개를 더 맞췄거든. 왜냐 한번 보세요. 바지가 대부분 보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근데 원장님이 옷이 오다리 이거를 감안을 해서 이걸 재단을 해요. 그래서 이 바지가 아주 남다른 바지예요, 진짜. 해요. 앞을 터면 고객의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부각하는 동시에 시대의 유행까지 포용하는 감각과 기술은 이렇게 제가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견뎌내며 갈고 닦은 것입니다. 이건 좀 짧네. 네, 이게 이 소매가 맞는 거 같아요. 북한에서 탄신을 남했어요. 일사후퇴시 옹진, 제가 옹진이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순회도에 나와서 피난 나와 있었고 뭐 몇 개월 후면 들어갈 줄 알았지. 군번도 없는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그는 휴전 후 가까스로 친척과 연락이 닿아 인천에 정착합니다. 고향에서 장작목점이라고 하던 분이 여기 중앙시장에서 양목점을 했었는데 그 양분일 배워라. 그 양목 기술을 배우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그래가지고 권유를 해서 그래서 이 20살 때 양목이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살 말서부터. 낯선 땅 인천에서 시작된 양복 재단사의 삶. 그는 남다른 집중력으로 기술을 습득해갔고 1969년 꿈에도 그리던 양복점 사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죠. 72년도 그 전국기술경제대학과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기성인들 대회죠. 우수상 정도는 받을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100% 여기서 했는데 근데 최우수상이 받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의 양복을 입으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밀리는데 인천의 멋쟁이들은 다 봤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업계에 그래도 인정도 받고. 그러나 멋쟁이들이 양복점 앞에 줄을 서던 시절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대기업에서 기성복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대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단신으로 사선을 넘어 양복점에 취직한 후 무려 40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과 사업이었는데 내리막길은 너무나 가팔랐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게 양복 경기가 사양길에 들어섰으니까 뭐 그런 미련은 없고요. 단 손님들이 여러 그 고객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운 기술 정말 이어받아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정말 고도의 기술자 1인자가 되려면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버한 것 같습니다만 내 노하우를 50%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약간 줄였더니 양복 명장 김진성. 전쟁의 포화를 뚫고 살아남아 60년이 넘도록 외길을 걸어왔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기술을 절반이라도 물려받을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도성 양복점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종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 그라스마이어의 종소리입니다. 알프스의 심장 인스브르크. 신성 로마 제국 시절부터 광산업과 주조술이 발달한 이 도시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종 제작사가 있습니다. 1599년 창립해 4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라스마이어. 14대 사장인 요하네스 그라스마이어는 한국 촬영팀에게 자랑할 게 있다며 브로셔 한 장을 꺼내듭니다. Wie wir diesen Prospekt gemacht haben, haben wir gerade eine Glocke für Südkorea gegossen. Und daher ist diese Glocke, die wir damals gerade gegossen haben, für Seoul, am hinteren Blick hier auf dem Blatt von unserem Prospekt. Und wir wünschen hier, wenn ich das so übertragen darf, den Menschen in Korea, in Südkorea, in der Stadt Seoul, viel Freude mit den Glockenklängen dieser Glocke. 그라스마이어는 올 한 해만 약 300개의 대형 종과 1000개 이상의 소형 종을 제작했습니다. 금속을 녹여서 종을 만드는 100% 아날로그 제품이지만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So. Sind wir schon ja, ja, aber wir zwei miteinander. Das ist Wer ist er? mein Vater. Okay. Ja. Arbeitet er noch? Ja, ja. Sie sehen ja gerade. Bis 120 Jahre alt ist. Ich habe vor 20 Jahren die Firma an unsere Söhne übergeben. Aber ich habe nicht gesagt, ihr müsst es so machen, ihr müsst es so machen. Die Jugend weiß schon, wie sie einen Betrieb führt. Ich habe wirklich die Firma übergeben. Seit über 400 Jahren Glockengießen. 13대 사장인 크리스토프 그라스마이어 씨는 일선에서 물러난 뒤 그라스마이어 박물관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 14대 사장의 아내인 마깃 그라스마이어 씨도 홍보와 영업을 담당하는 등 그라스마이어는 전형적인 가족 경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ein Urgroßvater. Ach so. Ja, ja. Das ist mein Urgroßvater. Und Sie sehen hier das Werkzeug. Ja. Das war der Computer in der damaligen Zeit. Ja, ja. So wie wir heute die Computer haben, war das halt das Werkzeug zum Berechnen der Glocke. Ja. Und er hat den gleichen Vornamen wie ich, auch ein Johannes. 자와 콤파스로 종의 크기를 계산하고 직접 바이올린을 켜며 종소리를 조율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 그라스마이어는 악기의 반음 사이를 100분의 1까지 쪼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섬세한 종소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종을 만드는 가업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 당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Wir haben Glück gehabt, dass wir gut zusammenarbeiten. Wir haben aber auch einen Familienspruch, der ist nicht von uns, der ist vom Komponisten Gustav Mahler, von anderen. Der heißt, Tradition ist nicht die Anbetung der Asche, sondern Tradition ist die Übergabe, die Weiterleitung des Feuers. Das heißt, die Weiterleitung der Leidenschaft, des Feuers, der Freude, für Glocken zu arbeiten. 종을 만드는 기쁨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히틀러가 종 제작을 금지하던 시절에도 소화기를 만들며 용광로를 식히지 않았습니다. Ein sehr großer Vorteil sehe ich als Familienbetrieb, man denkt in Generationen.
viele Firmen, wo ein Chef, ein Manager für 5 Jahre ist, der schaut, dass 5 Jahre der Gewinn hoch ist, weil dann ist sein Gehalt besser. Wenn man weiß, man gibt das in die nächste Generation, macht man Investitionen, macht man Forschungen, die aktuell keinen Vorteil haben, aber wo man weiß, in 10 Jahren gibt es Vorteile. Also man als Familienunternehmen, wenn man so macht, ist ein langfristiges Denken. 교토의 비탈길은 대개 사찰로 이어집니다. 이미 경내에 들어선 듯 고요한 비탈길. 마치 유적지라도 찾아온 듯 관광객들이 기웃거리는 이 집이 무려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미나토야 사탕 가게입니다. 파는 물건이라곤 사탕 한 가지뿐인 이 집은 지키는 사람마저 일정치가 않습니다. 交代で今日は主人が来る番で明日は妹で明後日は私とかこう順番で変わってるんです兄弟でみんな 제법 팔리는 날도 있지만 날씨라도 심술을 부리면 우두커니 앉아있는 시간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それはありますよ雨降りなんかそれでも一人でも来てくれはったらありがたいのでやってますせっかく来てくれはったのに店閉まってたらねかわいそうやからねせっかく来てくれたはんのにね買おうと思ってね遠いとこからでも来てくれはる人やはりますし、一人でも来てくれはった来て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けど 맑은 황금빛에 별다른 장식도 없는 이 사탕은 조금 별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레이코소 다테아메, 유령의 아기 키우기. 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던 참에 마침내 오늘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를 것도 없이 사탕 한 가지뿐인데 사뭇 상기된 표정의 손님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ようやくこの年で私は物語を子供の頃から見ていたのでそれでいつかこういうお店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調べていたら本当にあったのでそれでに来たという感じですねすごい最初はおどろおどろしいの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すごい明るくてで雨も多いそうですごい来たいなって思う感じです私は DVD で子供たちに見せてたので子供たちも知ってるんですよ違うその幽霊が出てきてそのちっちゃい子のために飴を買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すごい感動的でそういうのがすごい印象に残ってるお話だと思います 이 모녀를 들뜨게 한 이야기는 유령과 사탕이 등장하는 전설입니다. 今からね420年前1599年にねお腹の大きなもうじき生まれるっていう9ヶ月ぐらいのお母さんが亡くならはったんですよ 그로부터 며칠 후 늦은 밤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미나토야 사탕 가게 얼굴이 창백한 여인이 찾아와 동전 한 푼을 내밀며 사탕을 달라 부탁합니다. 그 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찾아온 여인에게 한 푼어치씩 사탕을 팔던 주인은 어느 날 아침 돈꾀를 열어보곤 여인이 준 동전 대신 부순 나무잎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늦은 밤 사탕을 사서 돌아가는 여인의 뒤를 밟았는데 한 사찰의 공동묘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무덤을 파보니 죽은 엄마 옆에 갓 태어난 아기가 사탕을 핥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この飴をお墓に持ち帰っておっぱいの代わりに赤ちゃんに与えてはったのでただの飴で売ってたんですけど幽霊子育て飴っていう名前に変えたんです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운영하시는 그 난즈카 김꽃이라는 분이 진짜 그 전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직도 1년에 2번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그 묘를 참배하러 간다, 선묘하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今は固く炊いて飲みと金槌でこう一つずつ手作りで売ってるんです。で当時はこう水飴だったんです。それをおっぱいの代わりにこうチュチュチュチュチュチュ与えたはったんです。違う味は変わりないです。ただ炊いてるだけです。固く。 사탕가게 사람들에겐 전설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동전 대신 부순 나무 잎이 들어있었다는 바로 그 500년 전의 돈꾀. お金入れると手入らない。持ってみてください。思った金庫だから。これ何木ですか？飴の包装の中の 전설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돈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탕가게 앞에 완만한 비탈길은 6단계의 사후세계로 이어지는 로쿠도츠지. 그 길을 따라가면 저승으로 통하는 문을 만나게 됩니다. 六道珍王寺ってお寺なんですよ。そこにね、あの世とこの世行ったり来たりする井戸がある。でそこに小野の高村っていう小野の高村は多分700年前のいわゆる京都の役人やったんですけども、政権でええことをした人はいわゆる天国極楽、悪いことをしたら地獄、それを閻魔大王という人がしてたんです。そのお手伝いをしてた。お前はこっち。そうそうそう。1955年頃の 달콤한 사탕을 맛보며 사탕가게 주인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나토야 사탕가게 사람들에게 장사란 대체 무슨 의미일까? その儲けようとかそんなんじゃなくてただ頑張って続けてるいう。 지난 500년 동안 이 가게는 무엇을 팔아온 것일까? 母の愛の味がしますけど、母の愛の。 장사의 목적이 궁금한 집은 또 있습니다. 교토의 부엌 니시키 시장 한켠. 이 동네의 유일한 대중 목욕탕인 니시키유. 3대째 니시키유를 운영하고 있는 하세가와 야스오 씨. まあ昔はお家にお風呂がないとこはたくさんあったんでその人は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地域の中でやっぱりコミュニティみたいな感じでいろんな情報を得たり、まあ近所付き合いの中で銭湯に来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多いんで、まあすごい生活に密着した場所だったんですよ昔はね。一番いいとこ。まあこのお風呂屋さんが一番ここ古いし。 ここはね、国宝的で有名なお風呂屋さん。もう古いよ、ここのお風呂屋さんは。かなり古いよ。もう大昔からここ安いの。親戚みたいにしてますよ。お兄さん帰りますよ。バイバイね。 언제나처럼 동네 아저씨들의 내복 만담으로 니시키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탈의실 한켠 빼곡히 꽂힌 이 바구니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これは名前ですね。それぞれの持ち物、それぞれ専用のカゴな、それ全部それぞれ持ってるんで、こんなこれあるのはうちぐらいしかないですよ。だって兵庫県では作ってますけど、これ大きいのは8万円ぐらいしますからね。この味の屋というのはお好み焼き屋さんですね。お好み焼きですね。この福間というのは学校の先生。これは火消し。火消しは防火の会社の社長。この前の 하세가와 씨는 이 목욕탕의 주인이며 유일한 직원이기도 하지요. もっとすごい儲かるお仕事やったらねあれですけど、銭湯は全部値段決まってますからね。どこの銭湯も京都府が決めるんでね。400今度400今430円ですけどみんな430円ですからね。それで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大変ですよ。これを維持するということは私一人でやってるからねなんとかねやっていきますけれどもね。 아버지를 일찍 여의 탓에 하세가와 씨는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목욕탕 일을 도왔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기름 보일러지만 당시엔 직접 산에서 나무를 해서 밤늦도록 장작을 패야만 했습니다.
学校の先生が長谷川だけは遅刻してもいいよと言われて、夜寝るの遅いんで、だからそれは思い出になってますね。だからすごい遅刻しても怒られませんでしたね。 목욕탕 일이라면 넌더리가 날만도 했을 텐데 대학 졸업 후 짧은 외도를 마치고 그는 다시 니시키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벌입니다. 30年以上前からいろんな催しをしてここで若い方に敷居低くして入ってきていただく 마술쇼와 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 목욕탕. 매주 목욕탕 정기 휴일에는 만담이 진행되고 아예 탕을 통째로 빌려서 화보집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온갖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목욕탕을 동네 소극장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その時は2回公演で120人ぐらい来てますからね。 僕も全部ここにそこに座席も作ってね、表で夜の間1週間ほどライトアップしたりして面白くして 공연 입장료를 받아 떼돈을 벌기는커녕 하루뿐인 정기 휴일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궁금해집니다. 이 남자는 왜 사서 고생을 할까요? 대체 하세가와 씨에게 니시키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いやいや僕は何でも受け入れますから楽しいことは何でもしますからお風呂だけしてても面白くないんでいろんな催しをしていろんな人と付き合ういろんな若いことをお話できるんでそういうことが一番大事かなと思ってやってるんでやっぱやめてほしくないなってみんなに言われますんでそれで少しは続けていきたいなって私が元気な間は続けていきたいなとは思いますけどね。 25년 전에 저한테 어느 분이 저기 아벨 서점 정도면은 인터넷 정서를 시작하시면은 어떻겠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정도를 깊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책 장사를 왜 하지? 사람이 있는 한 책방은 열려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이란 마음이 고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고픈 사람이 없는 도시라면 책방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동 이렇게 유지하는 건 고맙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 대동을 일부러 와가지고 대동 아직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유지하는 건 너무 고맙다고. 우물을 봐도 한 우물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우물 파다가 조금 물이 안 나온다면 또 옮기면 그냥 끝까지 파면 한번 손 대면 끝까지 정말 해야 돼요. 책방과 문구점은 복잡할수록 설레는 곳입니다. 어느 선반, 어느 책꽂이에서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설렘. 둘 중 어느 것을 고를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한참이나 머뭇거리는 설렘. 때론 마음에 품은 그 누군가를 위해 시 한 편, 카드 한 장 집어드는 설렘. 그 설렘 속에 우리를 자라게 했던 노포들이 있습니다. 대동? 진짜 오래됐네요. 계속 있어야 돼 이런 자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데. 야 여기 축현이었는데 내가 나온대. 이거 고등학교 다닐 때 대공고등학교 때. 대공고등학교 나오셨구나. 네. 제가 인천이고. 그러시구나. 축현 나오고. 예. 안녕히 계세요.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축현초등학교 였고 그 뒤쪽으로 인일여고라는 데가 있었고 담을 사이로 해가지고 재물포고등학교가 있고 저쪽에는 또 인성여고라고 해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다 여기에 밀집했었죠. 그래서 이 아침에 그 등교할 때 보면은 뭐 당시에는 좀 교복을 입었으니까는 참 볼만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활기가 찼다랄까 하는데
1959년 중구 인현동의 대동문구사로 문을 연 이래 무려 6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노포입니다. 인천에 뭐 장소를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뭐 자본도 없으니까 조그맣게 점포가 50만 원 전세 얻어가지고 조그만 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으로 창업했지만 전영태 사장의 경영 전략은 세밀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00원짜리 80원에 할인해 팔고 또 그 어린 아이지만 존댓말로 이렇게 존칭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운영을 해서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보더라고요. 아버님부터 해서 이 대동문구라고 해서 그런 인지도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취향이 같아. 아니에요. 맞아? 우리 둘이 같은 학년이. 같은 학년이에요. 아, 그래? 2학년이라고 미안해. 어린이들을 향한 대동문구의 진심은 금세 큰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5, 6년 되니까 뭐 저 신학기 때 되면 노트를 추억으로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영업이 참 잘 됐어요. 하여튼 뭐 대단했어요. 대동학생백화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배달이 헌책방 거리. 10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찾는 학생들로 넘쳐났던 이 거리는 이제 5곳의 헌책방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1973년 아벨 서점을 시작한 이래 40여 년을 하루같이 책을 보듬고 살아온 곽현숙 대표. 전집 말고 그 낮권으로 그 몇 권 보유하고 계시다 하셔가지고 17권에 뭐가 자료가 있어요? 예, 프랭클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관련한 이제 그러시구나. 프랭클린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어렵죠. 근데 사실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아니 일 때문에 늘 집에 안 있기 때문에 안 있어서 예. 그 집에 그러면은 택배로 또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일단 제주도로 가는 거니까. 예. 한 권을 보고 일단 나중에 저희 다 필요하면 다 사야죠 제가요. 오래된 백과사전 전집 중에서 단 한 권만 사고 싶다는 고객. 어지간해선 구하기도 힘든 전집인지라 곽현숙 사장도 난감한 모양입니다. 할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이 가위 혹시 어떻게 드리면 돼요? 그거요? 예. 그 내가 지금 전집에서 빼드린 건데. 전집에서 빼신 거예요? 10,000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책이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참 아깝지만 이걸 정말 저기 한데 그건 이제 한 권이라도 필요한 게 절실하잖아요. 저분 그냥 빼드린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카톡으로 제가 확실히 한 번씩 제주도 사진을 꼬박꼬박 보내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또 한 권의 책이 새 인연을 만나 떠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제 눈이 모자라서 뭐 다 못 본 책들이 엄청나 많겠어요. 그러나 누가 이 책이 만날 자가 와서 만나가는 거예요. 책과 책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글들이 살아있는 가슴에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살아있는 책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가는 거죠. 곽현숙 사장은 늘 책방은 가슴 고픈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 말합니다. 살아있어 허기진 가슴이 살아있는 그를 만나 느끼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책을 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책방을 열어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방을 책방답게 운영하는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0여 년 전 효율과 속도를 목표로 배다리를 가로지르는 도로공사 계획이 발표되자 곽현숙 사장은 가장 먼저 그 허기진 가슴들을 떠올렸습니다. 58세였어요. 저 이 도로 사건 났을 때가. 이쯤에서 나도 시골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뭐 이렇게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이지 그 먼 데서 책 하나 사려고 이 배다리로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눈빛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이제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1993년 대동학생백화점 창업주 전영태 회장은 아들 전승호 사장에게 대표직을 물려줍니다. 아들이 가업을 이었으니 누구든 부러워할 일일 텐데 전승호 사장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이 짠한 모양입니다. 아유, 그러면 고생이지. 우리 아들이 고생이지. 삼성에 다니다가 우리 이제 늙어서 못 하겠다. 너가 할 수 있으면 하라. 하라 그러진 않았어.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해보겠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고생이지. 여러 식구들이. 지금 현재 발산 아버지가 창업했을 때처럼 시대가 늘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을 들어가는데 외국계 유통자본까지 문구류를 취급하는 통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힘들다는 전승호 사장.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자신만의 혁신으로 이겨내는 것이 노포 계승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 입찰이나 또 이제 고정 거래처, 주변에 이제 관공서나 회사들이나 학교들 그런 이제 대량 주문 건이나 또 이제 뭐 물건을 찾아서 이제 배송할 업무 그런 거를 이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서점에 들어간다면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곧고 넓은 아스팔트 길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글이 살아있는 가슴을 만날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서와 만족, 전통과 혁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오래된 가게 노포입니다. 오래된 가게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내가 구입하게 되면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풍토 이런 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천 사람들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뭐 그 가게들이 다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는 무리겠지만 그 중에 적어도 뭐 반 이상은 좀 오래도록 가업을 좀 지속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그 가게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좀 가혹한 일이고요. 한 가게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가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의 자존심이 뭐냐 그런 걸 좀 하는 거예요. 이건 건물 짓고 어떤 정책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도시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아파트나 이런 뭐 유명한 정책이 마케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녹여내는 거. 그게 하나의 그 노포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